설에 교회 사람들 데리고 너네 가게로 갈 거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갑자기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떡국, 잡채, 전도 부치고 과일도 준비 좀 해. 제 가게는 식당이 아니라 세탁소예요. 이번만 넘어가면 돼. 남편은 그 말만 하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내 가게가 뜨거운 물도 잘 나오잖니. 손님들 수건도 준비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정리해 봤어요. 일정, 비용,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내 수고와 시간까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번만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내 공간과 내 시간을 지킬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나는 셔터를 내렸어요. 문 앞엔 손님이 아닌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2주 뒤의 일이었어요. 모든 건 이 메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를 2주 앞둔 1월 중순이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다림질 증기가 치익하고 올라오는 소리. 공단 수선점의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달아 6번. 모두 같은 사람. 시어머니 순자였어요. 나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혜린아, 설에 우리가 내려갈게. 1월 30일 오전 10시쯤 도착할 거야. 교회 모임분들 몇 분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점심은 떡국이랑 잡채, 전도 좀 부쳐놔. 과일도 준비해두고. 내 가게가 제일 따뜻하잖니. 뜨거운 물도 나오고.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왔어요. 수건도 새 걸로 준비해둬. 교회분들 오시니까. 나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설에 우리가 내려갈게. 부탁이 아니었어요. 물음표도 없었습니다. 일정이었어요. 이미 정해진 교회 모임분들 몇 명인지도 안 써 있었어요. 숙소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나는 답장창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그대로 뒀어요. 저녁 8시 남편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뭐 먹을까? 나는 냉장고를 열며 물었어요. 아, 김치찌개 먹자.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 채널이 바뀌는 소리. 나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김치를 꺼냈어요.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어요. 준호가 물 마시러 일어나다가 휴대폰을 봤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짧은 소리였어요. 나는 김치를 썰면서 물었습니다. 왜? 아니, 엄마가 설에 내려온대. 응. 연락 왔어? 응.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TV에선 개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끝. 나는 칼을 멈췄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내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응?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준호는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러다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체면이 있잖아. 교회 분들이랑 오신다는데. 이번만 지나가면 돼. 이번만.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김치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이번만. 작년 추석에도 그랬어요. 재작년 설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번만 지나가면 돼. 그럼 다음엔? 나는 냄비에 김치를 넣으며 생각했어요.
교회 모임이면 최소 3명은 되겠지. 그리고 설 연휴엔 손님이 없습니다. 공단은 다 쉬어요. 문 닫은 공장들, 비어 있는 골목. 나는 국물을 저으며 한숨을 삼켰어요. 소리 내지 않고 밥을 먹는 동안 준호는 계속 TV를 봤어요. 나는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6개. 답장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보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써야 하지? 힘들 것 같아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숙소는 따로 잡으세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무 문장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나는 답장창을 닫았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벌써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1월 16일 시어머니 메시지 6건 수신. 방문 일정 1월 30일 오전 10시. 인원 불명, 교회 모임 포함. 요청사항 떡국 잡채, 전 과일 수건 3것. 숙소 언급 없음. 비용 언급 없음. 커서가 깜빡였어요. 나는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답장 보내지 않음. 그리고 저장했어요. 창밖으론 공단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달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큰 달력.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빨간색 숫자들. 설 연휴였어요. 나는 연필을 꺼내 그 날짜들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연휴는 길었어요.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달력을 봤습니다. 손님 없는 날들이었어요. 혜린 씨, 설엔 쉬지? 옆 가게 철물점 사장님이 지나가다 물었어요. 아, 네. 손님이 없어서요. 그럼 됐다. 푹 쉬어. 우리도 친정 갈 거야. 사장님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네, 좋은 명절 보내세요. 사장님이 돌아서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푹 쉬어.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쉴 수 있을까? 오후 3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였어요. 혜린아, 도착하면 바로 떡국 먹자. 김장김치도 좀 담아가려고. 나는 화면을 봤어요. 김장김치. 작년 겨울에 담근 김치통이 떠올랐습니다. 담아간다. 나는 답장창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 나는 답장창을 닫았어요. 다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어요. 오늘 엄마한테 연락 왔어? 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답했습니다. 응. 뭐래? 김치 담아가신대. 아, 그래.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앉았어요. 괜찮아? 나는 물었습니다. 응? 뭐가? 김치 담아가시는 거. 아, 그거? 그냥 좀 드리지 뭐.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좀 드린다. 얼마나? 그날 밤 나는 다시 메모장을 열었어요. 1월 17일 추가 메시지 수신. 요청 추가 김장김치 포장. 수량 불명. 남편 반응 그냥 좀 드리지 뭐. 답장 여전히 보내지 않음.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공단의 불빛들이 점점 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말은 쉽게 흘러가는데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2주 뒤면 설이었어요. 메시지는 계속 올 거예요. 준호는 계속 이번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답장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번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하기로 했어요. 답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8일 아침이었어요. 가게를 열자마자 나는 카운터 뒤에 앉았습니다. POS기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메뉴를 눌러 매출 기록으로 들어갔어요. 작년 1월로 날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1월 28일 0원, 1월 29일 0원, 1월 30일 0원, 1월 31일 0원, 2월 1일 0원.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연휴 기간 동안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쌓여있는 고지서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제일 최근 것을 꺼냈어요. 12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생긴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공용 난방비. 작년엔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고지서를 펼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사장님, 설 연휴엔 문 닫죠?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세탁물을 맡기러 오셨어요. 네, 쉬려고요. 나는 세탁물 번호표를 끊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야죠. 1년에 한 번이라도 푹 쉬어야지. 김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찾으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세탁물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푹 쉬어야지. 모두 그렇게 말해요. 쉰다는 게 뭘까? 나는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청소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밀린 수선 작업도 해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떡국, 잡채, 전, 과일, 수건, 김치.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나는 세탁기 버튼을 눌렀어요.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였어요. 혜린아, 교회분들이랑 4명 갈 거야.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최 집사님. 다들 내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 나는 메시지를 읽고 멈췄어요. 4명. 시어머니까지 포함하면 5명이었습니다. 떡국 5그릇, 잡채, 전. 나는 계산기 앱을 열었어요. 하지만 숫자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메시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남편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어요. 마트 앱을 켰습니다.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떡국 떡 2kg, 쇠고기 국거리 600g, 계란 한 판, 당근, 대파, 마늘, 잡채 재료, 전 부칠 밀가루, 식용유, 과일 세트, 수건 6장, 세탁 세제 대용량. 장바구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나는 스크롤을 멈추고 화면을 캡처했어요.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잠들었어요. 나는 가게로 내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1월 18일 작년 설 연휴 매출 확인.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0원. 관리비 고지서 촬영 완료. 공용 난방비 신규 항목 추가 확인. 1월 18일 오후 추가 메시지 수신. 인원 확정 시어머니 포함 5명, 김 집사, 박 권사, 최 집사 등. 장보기 예상 금액 약 25만 원.
커서가 깜빡였어요. 나는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답장 여전히 보내지 않은 결제 보류.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식탁을 닦으며 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엄마한테 뭐라고 답장했어? 안 했어. 준호는 넥타이를 매다 멈췄습니다. 왜? 나는 행주를 헹구며 말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되잖아. 준호는 넥타이를 다시 매기 시작했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번만 지나가면 돼.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만. 또 그 말이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 사왔어요. 같이 마셔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설 준비 다 했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아, 아직요. 우리도 아직. 친정 가려면 선물도 사야 하고. 사장님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혜린 씨는 친정 가요? 시댁 가요? 시어머니가 오신대요. 어머, 그럼 멀리 갈 일은 없어서 좋겠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답했어요. 네, 좋겠다. 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고 나는 가게로 들어왔어요. 좋겠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오면 집에 있으니까 편한 거라고. 하지만 나는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저장된 캡처 화면들이 보였어요. POS 기록, 고지서, 메시지, 장보기 견적. 이게 편한 걸까? 나는 화면을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말은 안 하지만 기록은 하고 있어. 저녁 7시였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혜린아, 과일은 사과랑 배로 준비해줘. 김 집사님이 귤은 안 드신대. 나는 메시지를 읽고 장바구니를 다시 열었어요. 과일 세트를 삭제하고 사과와 배를 따로 담았습니다. 금액이 더 올라갔어요. 27만 원. 나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메모장에 마지막 줄을 추가했어요. 1월 19일 과일 품목 변경 요청. 예상 금액 27만 원으로 증가. 답장 없음. 결제 없음. 저장하고 창을 닫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빗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 나는 화면을 보며 되뇌었어요. 거절하진 않았어. 하지만 수락하지도 않았지. 그저 기록만 쌓이고 있었어요. 기록이 쌓이면서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숫자였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숫자. 그리고 그 숫자들은 상황을 더욱 분명하게 했어요. 1월 20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였어요. 나는 가게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엑셀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2026년 2월 설 연휴 예상 내역.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항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행에 관리비라고 썼습니다. 서랍에서 고지서를 꺼냈어요. 12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기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공용 난방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액은 12만 3천 원이었습니다. 나는 엑셀에 입력했어요. 관리비 12만 3천 원. 엔터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행에 전기가스 예상이라고 썼어요. 작년 2월 고지서를 찾아봤습니다.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용 난방비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교회분들 5명이 하루 종일 있으면 온수도 써야 하고 전기도 계속 켜야 해요. 나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18만 원. 엑셀에 입력했어요. 전기가스 예상 18만 원. 세 번째 행위였어요. 식재료라고 썼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장보기 견적을 열었어요. 떡국, 떡, 쇠고기, 계란, 야채, 잡채 재료, 전 부칠 재료, 사과, 배. 하나씩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7만 원이었어요. 식재료 27만 원. 네 번째 행에 기타라고 썼어요. 수건 6장, 세탁 세제 대용량, 휴지, 주방 세제, 김치 포장 용기도 사야 했어요. 8만 원. 기타 8만 원. 손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4개 항목이 나란히 있었어요. 관리비, 전기가스, 식재료, 기타.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쓰지? 내 시간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장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시간은 숫자로 어떻게 쓰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은 돈만. 마지막 행에 합계라고 썼어요. 함수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65만 3천 원. 나는 화면을 보며 멈췄어요. 65만 원. 작게 말했습니다. 이 숫자가 맞나? 다시 확인했어요. 계산은 맞았습니다. 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다른 창을 열었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POS 화면 캡처. 작년 설 연휴 매출 기록이었습니다. 1월 28일 0원, 1월 29일 0원, 1월 30일 0원, 1월 31일 0원, 2월 1일 0원. 문을 열었는데도 손님이 없었던 거예요. 닷새 동안 수입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출은 65만 원. 나는 두 화면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수입 없이 지출만. 밤 11시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직 안 자? 남편이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응, 정리하고 있었어. 나는 노트북을 닫으려다 멈췄어요. 여보, 잠깐 이것 좀 봐줄래? 남편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뭔데? 설 연휴 예상 비용이야. 나는 화면을 돌렸어요. 남편은 화면을 봤습니다. 65만 원. 응. 관리비랑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장 보는 거. 남편은 스크롤을 내렸어요. 이거 다 써야 돼? 어머니가 요청하신 거 다 준비하려면. 남편은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계산해 볼까? 나는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계산은 맞는 것 같아. 그냥, 맞네. 남편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번만 지나가면 되니까. 이번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올라가고 나는 메모장을 열었어요. 1월 20일. 예상 비용 정리 완료. 관리비 12만 3천 원. 전기가스 18만 원. 식재료 27만 원. 기타 8만 원. 합계 65만 3천 원. 작년 설 연휴 매출 0원 확인. 남편에게 공유함. 반응 2번만 지나가면.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을 마치고 나는 이메일을 열었어요. 받은 편지함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작년 7월에 받은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항공권 예약 할인 이벤트였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열었어요. 제주도행 항공권. 작년에 검색해두고 저장만 해뒀던 거예요. 환불 가능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긴급이라는 폴더로 옮겼어요. 클릭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왜 이걸 보고 있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선택지가 있다는 걸. 나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여는데 옆 가게 철물점 사장님이 지나갔습니다. 혜린 씨, 아침부터 바쁘네요. 아, 네. 정리할 게 많아서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설 준비도 해야 하고 바쁘죠. 근데 돈도 많이 들어가죠. 네,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도요. 친정 선물 사려니까 10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화이팅! 사장님이 가게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 그래도 그건 선물이잖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나는 선택한 적이 없는데. 가게로 들어와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어젯밤 만든 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합계 65만 3천 원. 나는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예상 매출 0원. 그리고 마지막 줄. 순손실 65만 3천 원. 엔터를 눌렀습니다. 숫자가 확정됐어요. 화면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숫자였습니다. 65만 원.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들어가는 돈. 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을 닫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결정할 차례야. 숫자를 확인하고 나니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남편은 뭐라고 말할까? 시어머니에게. 나는 기다렸습니다. 1월 22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엄마다. 잠깐만. 남편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계를 봤어요. 8시 15분. 베란다 문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응, 엄마. 응. 그래.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릇을 헹구며 귀를 기울였어요. 알았어. 응, 괜찮아. 이미 다 말해놨어. 마지막 문장이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났어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나는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화였어? 응. 뭘 하셔? 그냥 설 준비 잘 되냐고. 남편은 화면을 보며 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했지. 나는 행주를 헹구며 다시 물었습니다. 비용 이야기는 했어? 비용.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봤어요. 그건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괜히 복잡해지게. 왜?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 남편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나는 행주를 짜며 멈췄어요. 그럼 내 기분은?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나는 주방에 서서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했다. 이미 다 말해놨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뭘 말해놨다는 거지? 비용은 말하지 않았어. 인원은 말하지 않았어. 그럼 뭘 말한 거지? 그냥 온다는 것만. 나는 행주를 걸며 중얼거렸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거네. 그날 밤 나는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모장을 열었어요. 1월 22일 남편, 시어머니와 통화. 통화 시작 오후 8시 15분. 통화 시간 약 4분. 내용 설 준비 확인. 남편 답변 괜찮다.
이미 다 말해놨다. 비용 언급 없음. 인원 조정 요청 없음. 일정 변경 요청 없음.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화면을 보고 바로 받았어요. 응, 엄마. 남편은 거실에서 통화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4명이지? 응, 괜찮아.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또 어머니? 응. 뭘 하셔? 도착 시간 확인하신대.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다야? 응. 나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한테 비용 이야기 한번 해볼까? 남편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비용? 응. 준비하는데 돈이 좀 들어서. 얼마나? 어제 말했잖아. 65만 원 정도. 남편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고 삼키고 물을 마셨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응. 1년에 한 번이잖아.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기분 상하시게 하지 말자. 이번만 지나가면 돼. 2번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알았어.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나는 가게로 내려가 메모장을 열었어요. 1월 23일. 남편, 시어머니와 통화 2회차. 통화 시간 약 3분. 내용 도착 시간 확인. 인원 확인 4명. 저녁 식사 중 대화. 주제 비용 언급 가능성 제한. 남편 반응 괜찮은 거 아니냐? 기분 상하시게 하지 말자. 이번만 지나가면 된다. 결론 시어머니에게 언급 안 함. 저장했습니다. 1월 24일 오전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혜린 씨, 설 준비 다 됐어요? 아, 아직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나는 빗자루를 들고 웃었습니다. 글쎄요.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기만 하죠. 사장님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오시면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은 해주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가게로 들어가셨어요. 나는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조율.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조율이라는 게 뭘까? 나는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괜찮다고 했어요. 나한테는 이번만 지나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조율은 누가 하는 거지? 아무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건가? 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월 25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였어요. 응, 엄마. 응, 알았어. 괜찮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물었어요. 이번엔 뭐라고 하셨어? 김치 포장 용기 크게 준비하래. 크게. 응. 남편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1월 25일. 남편, 시어머니와 통화 3회차. 내용 김치 포장 용기 크기 요청. 남편 반응 괜찮다. 나에게 언급 없음. 비용 증가 예상. 추가 항목 김치 포장 용기 대형.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어요. 남편이 말할 수 있었던 순간 총 3번. 3번 모두 말하지 않음. 저장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비용도, 부담도, 내 상황도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1월 26일 새벽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나는 천장을 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내려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단은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항공권이라고 쳤습니다. 작년 7월에 저장만 해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메일. 항공권 예약 할인 이벤트. 클릭했습니다. 제주도행 항공권 안내였어요. 환불 가능 조건, 날짜 변경 가능. 나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출발 가능 날짜를 확인했어요. 1월 30일 새벽 6시 20분. 설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어요. 12만 원. 환불 기한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나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저장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리고 메일을 닫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아직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인만 한 거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 응. 저녁에 뭐 먹을까? 아직 모르겠어.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먹자. 피곤해 보여. 응. 문이 닫혔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메모장을 봤어요. 지금까지 기록한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비용 계산, 그리고 어젯밤 캡처한 항공권 정보. 나는 새 메모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없이 그냥 날짜만 적었습니다. 1월 26일.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선택지 확인함. 저장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수선 가능할까요? 코트였어요. 단추가 떨어진. 네, 가능해요. 언제 찾으러 오실 거예요? 이번 주 안에요. 설 전에 찾아가려고요. 그럼 모레까지 해드릴게요. 손님이 나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코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설 전에 모두가 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물 사고, 음식 준비하고, 가족 만날 준비. 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준비였어요. 점심을 먹고 나는 문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가게 임시 휴무 안내문.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금일 내부 공사로 인한 임시 휴무. 재개장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나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금일 내부 공사로 인한 임시 휴무.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사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만 해둔 거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혜린아,
떡은 가래떡으로 준비해줘. 썰어 놓은 거 말고. 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답장창을 닫았어요. 대신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기록했어요. 1월 26일 오후 4시. 시어머니 추가 요청. 떡 가래떡으로 변경. 답장 보내지 않음. 저장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응. 아침에 나가면서 일찍 온다고 했었잖아.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녁 뭐 먹을까? 냉장고에 있는 거 해 먹자. 그래.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사흘 남았네. 응. 준비 다 됐어? 나는 숟가락을 들고 답했습니다. 아직? 뭐가 남았는데? 장 봐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시간 있잖아. 천천히 해. 응.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에 흘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내일 회식 있어. 응?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남편은 거실로 갔어요.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일 저녁엔 혼자겠네. 밤 10시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나는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항공권 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1월 30일 새벽 6시 20분. 환불 기한 1월 29일 새벽 6시 20분. 나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오늘이 1월 26일, 내일 27일, 모레 28일, 그리고 29일. 아직 사흘이 남았습니다. 결정할 시간은 있었어요. 나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중요. 그리고 항공권 메일을 그 폴더로 옮겼습니다. 휴무 안내문 파일도 함께 옮겼어요. 폴더 안에 2개 파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폴더를 닫고 메모장을 열었어요. 1월 26일 밤. 항공권 정보 재확인. 환불 기한 확인. 휴무 안내문 작성 완료. 출력 완료. 결정 보류. 남은 시간 사흘.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단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예약하지도 않았고 안내문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준비만 해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준비를 해두니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갇혀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야. 작년 7월부터 준비했던 거야.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아직 시간은 있었어요. 1월 29일 새벽이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시 30분. 남편은 깊이 자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폰, 충전기. 작은 가방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나는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휴무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들고 읽었어요. 금일 내부 공사로 인한 임시 휴무. 재개장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투명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가게 문 앞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내문을 문에 붙였어요. 테이프를 떼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내 모서리를 꼼꼼히 붙였어요. 한 발짝 물러서서 확인했습니다. 글자가 잘 보였어요. 나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5시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공단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첫차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5시 20분.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들이 쭉 있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혜리나 내일 뵙자.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 설정을 열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바꿨어요. 화면 상단에 비행기 아이콘이 떴습니다. 전철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형광등 빛만 깜빡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시였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한 건 어젯밤이었어요. 직원이 탑승권을 건네줬습니다. 제주 오전 8시 출발. 짐 붙이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커피를 샀어요. 뜨거운 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닫힌 가게 셔터와 안내문. 어젯밤 집에 올라가기 전에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 설명은 필요 없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주행 8시 출발 비행기. 나는 일어나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그 시각 공단 가게 앞 옆가게 철물점 사장님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이네 가게를 보고 멈췄어요.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사장님은 가까이 가서 읽었습니다. 금일 내부 공사로 인한 임시 휴무. 공사.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하지만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가게로 들어갔어요. 오전 9시. 시어머니 순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자리에서 3명이 더 내렸어요. 김 집사, 박 권사, 최 집사. 여기가 며느리 가게예요. 순자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와, 위치가 좋네요. 김 집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순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에 다가갔어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일 내부 공사로 인한 임시 휴무. 이게 무슨...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박 권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문 닫혀 있네요. 공사래요. 최 집사가 안내문을 읽었어요. 오늘 공사한대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순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똑같은 안내 멘트였어요. 전화를 안 받네. 김 집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한테 연락이 안 되세요. 전화가 안 돼요.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엄마였어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혜린이 어디 갔니? 네. 가게 문이 닫혀 있어. 공사한대. 준호는 멈췄습니다. 공사요. 그래, 공사. 너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혜린이 전화도 안 받고 준호는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떡해? 우리 지금 가게 앞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빨리 확인해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서서 혜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가게 앞 4명의 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밖으로 나왔어요. 혹시 혜린 씨 찾으세요?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네,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오늘 출근하니까 문 닫혀 있더라고요. 어제는요? 어제는 평소랑 똑같았어요. 저녁에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은 안내문을 다시 봤어요. 공사한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권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근처 카페로 가요. 4명은 가게 앞을 떠났습니다. 닫힌 셔터만 남았어요. 안내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나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어요. 작은 차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숙소 주소를 입력했어요. 해안가 쪽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핸들을 잡고 길을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어요. 오전 11시, 순자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혜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린아 어디 있니? 우리 가게 앞인데 문이 닫혀 있어. 연락 좀 해줘.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라도 가 있을까? 우리 거기로 갈까?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그냥 돌아갈까요?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4명은 카페를 나왔어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오후 2시, 나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펜션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비행기 모드였습니다. 나는 그대로 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교회 분들을 모두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혜린에게 보낸 메시지들 모두 읽지 않음이었어요.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린이 집에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간 거니?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 있었어. 네, 제가 출근할 때까지 있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연락 오면 바로 전화해. 네.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닫힌 셔터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내문만 바람에 흔들렸어요.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면도 없었어요. 다만 사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요구되었던 일정은 단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었다는 것. 2월 2일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숙소에서 바다를 보고 걷고 잠을 잤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비행기 모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갔어요. 오후 4시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았어요. 1시간 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를 봤어요. 왔어? 응.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었어? 제주도. 제주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왜 말도 없이 말했어도 달라졌을까?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좀 해. 걱정 많이 하셨어. 지금? 응. 나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할게. 왜 내일? 피곤해.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씻으러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먼저 잤습니다. 나는 가게로 내려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2월 2일 귀가. 남편 질문 어디 갔었냐? 답변 제주도. 남편 반응 시어머니 연락하라. 나의 반응 내일 하겠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켰어요.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예상 비용 정리표였어요. 관리비, 전기가스, 식재료, 기타. 합계 65만 3천 원. 예상 매출 0원. 순손실 65만 3천 원.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나왔어요. 나는 그 종이를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필요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어요. 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셔터를 올렸어요. 안내문을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카운터를 정리했습니다. 10시쯤이었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왔습니다. 혜린 씨, 어제 들어오셨어요. 네. 공사 잘 끝났어요. 네.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럼 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어요. 11시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님,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니?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카운터 뒤로 갔어요. 어떤 집 말씀이세요? 설날에 우리 다 왔었잖아.
근데 문이 닫혀 있더라. 네. 왜 말도 없이 그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었어요. 어젯밤 출력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순자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이게 뭐니?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순자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관리비 12만 3천 원, 전기가스 18만 원, 식재료 27만 원, 기타 8만 원, 합계 65만 3천 원. 하단에 작은 글씨, 사전합의 없는 일정, 비용 부담 주체 불명확. 순자는 종이를 보다가 나를 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나는 순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김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수선 맡기러 왔어요. 김 사장님은 우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제가 타이밍이 안 좋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맡기실 거 주세요. 김 사장님은 옷을 꺼냈어요. 나는 옷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에 찾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은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가게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누군가 봤다는 것. 순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얘야.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가,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며느리 가게에서 지내는 것 요청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순자가 나를 봤어요. 하지만 저한테 먼저 지내도 되겠냐며 물어보시진 않았잖아요. 뭐, 너무도 당연하게 통보하셨잖아요. 여기는 세탁소예요, 어머니. 펜션이 아니에요. 순자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저한테 미리 물어보시고 제 동의를 구하셔야 했어요. 동의를 왜? 비용도, 시간도, 음식 준비랑 청소도 다 제가 다 해야 하니까요. 순자는 종이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이 끝까지 말하기를. 하지만 순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종이는 카운터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늘 엄마 만났어. 알아. 엄마가 전화하셨어.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했대? 어떻게 말했는데? 비용 어쩌고 하면서 종이까지 보여줬다며. 응.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물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응. 내가 심한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심한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65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었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그건 어머니도 안 물어봤고 당신도 안 물어봤어.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남편은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앞으로는 미리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해. 합의. 응. 일정, 인원, 비용. 다 미리 이야기하고.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게 규칙이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알았어. 어머니한테도 말해줘.
응.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할게. 나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없었어요. 밥을 하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나는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2월 3일. 시어머니 방문. 장소 가게. 제3자 있음. 손님 1명. 시어머니 질문 왜 그랬냐? 나의 답변 요청은 가능하나 동의 없는 일정에는 응하지 않음. 이 공간과 시간은 누구의 체면을 위해 쓰이지 않음. 시어머니 반응 말을 잊지 못하고 퇴장. 남편과 대화. 남편 질문 왜 그렇게까지 하냐? 나의 답변 앞으로는 미리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 규칙 제시. 남편 반응 고개 끄덕임. 알았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끝났다. 판이 바뀌었다. 이제 되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단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중얼거렸어요.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2월이 지나갔습니다. 3월이 왔어요. 가게는 다시 열렸고 손님들이 왔습니다. 세탁물을 맡기고 수선을 맡기고 찾아갔어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3월 중순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메시지였습니다. 혜린아, 다음 주 토요일 시간 괜찮니? 나는 메시지를 읽고 멈췄어요. 작년 같았으면 이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갈게 라고 했겠죠. 나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3월 22일. 가게 스케줄을 봤어요. 그날은 비어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후 2시 이후면 가능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우리 둘이서만 갈게. 밖에서 밥 먹고 갈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혜린 씨, 주말에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시댁 식구 오신대요? 네, 토요일에. 이번엔 미리 연락 오셨네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맞죠? 미리 이야기하고. 네. 사장님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3월 2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쯤 가게 청소를 마쳤어요. 간단하게 정리만 했습니다. 2시에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우리 왔다. 네, 어서 오세요.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둘이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구나. 네. 좋네. 위치도 좋고. 시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우리 밖에서 먹고 왔어. 너도 나가서 먹어. 네. 시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반찬이야. 집에서 먹어. 감사합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야. 차 한 잔만 하고 갈게. 아니에요. 천천히 계세요. 내일 방해하면 안 되지. 나는 차를 끓였어요. 3명이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요즘 장사는 잘 돼? 그냥 그래요. 바쁠 땐 바빠요. 힘들지.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요즘 어때? 바빠요.
회사에서. 그래도 집에선 좀 도와주지. 네. 짧은 대화들이었어요.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심스러운 거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만 갈게. 벌써요? 너도 일해야지. 시어머니도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다음엔 미리 연락할게. 네. 불편하게 해서 미안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잘 있어. 네, 조심히 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가게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찻잔이 있었어요. 나는 찻잔을 설거지했습니다. 물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늘 부모님 다녀가셨어. 응. 어땠어? 괜찮았어.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별말 안 하셨어. 차 마시고 가셨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응.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조심하시는 것 같아. 그래. 미안해. 이제 그만해.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돼. 알았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었습니다. 나는 가게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달력을 봤어요. 다음 달 일정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픽업, 납품 일정, 정기 휴무일, 그리고 새로 추가된 항목. 4월 12일 시댁 방문 예정, 오후 3시. 미리 합의된 일정이었어요. 나는 달력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단의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린아, 토요일에 준호 생일 챙기려고 하는데 너희 집으로 갈까 아니면 밖에서 만날까? 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시간은 몇 시가 좋으세요? 답장이 왔어요. 5시쯤 괜찮을까? 우리가 재료랑 반찬 좀 싸갈게. 네, 좋아요. 기다릴게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집을 정리했어요.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5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부모님이 왔습니다. 왔어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반찬이랑 과일 좀 샀어.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곧 올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조금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셨어요. 생일 축하한다. 시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악수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냥 편한 것도 아니었지만 8시쯤 시부모님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만 갈게. 벌써요. 더 계세요. 너희도 쉬어야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언제 볼까? 추석 전에 한번 뵐까요? 그래, 그때 미리 연락할게. 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과 나는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괜찮았지? 응. 엄마도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
그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은 TV를 켰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여름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설이 왔어요. 2027년 1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혜린아, 올해 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내려갈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 인원은 몇 명이세요? 우리 둘이야. 아버지랑. 그럼 괜찮아요. 날짜는 언제가 좋으세요? 설날 다음 날은 어때? 네, 좋아요. 점심때 갈게. 밖에서 먹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도 돼? 네, 괜찮아요. 그럼 고맙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달력을 펼쳤어요. 설날 다음 날에 표시했습니다. 시부모님 방문, 점심 2명. 메모장을 열어 예상 비용을 적었어요. 식재료 약 10만 원. 이번엔 관리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연휴지만 가게는 쉬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설날 다음 날에 부모님 오신대. 그래. 뭐 준비할 거 있어? 장 좀 봐야 해. 같이 가자. 응. 남편은 달력을 봤어요. 이번엔 미리 준비할 수 있겠네. 응. 설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떡국, 잡채, 전. 12시에 시부모님이 왔습니다. 왔어요. 어서 오세요. 밥을 먹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올해는 장사 잘 됐어. 작년보다는 나았어요.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3시쯤 시부모님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만 갈게. 더 계시다 가세요. 너희도 쉬어야지.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아니에요. 고맙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왔습니다. 힘들었어? 괜찮아. 고마워. 응.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변화는 크지 않아. 관계가 갑자기 따뜻해진 것도 아니야.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어.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가 있어. 하지만 되돌아가지는 않았어. 이제 시어머니는 먼저 묻고 나는 답해요. 일정은 미리 정해지고 비용은 예상할 수 있어요. 나는 동의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제 내 시간은 내가 정한다. 내 공간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다. 셔터를 내렸어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공단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나는 집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해. 혜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둘씩 기록했습니다. 일정을, 비용을,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던 내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조용히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이번만이라는 말에 기대지 않기로요. 이후 시어머니는 먼저 물었고 혜리는 답할 수 있게 됐어요. 일정도 비용도 모두 미리.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되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혜린의 시간은 혜린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으로 남았나요? 비슷한 경험 혹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지킬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선택과 존엄이 존중받는 하루이길 바라며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